그래. 그래, 알았어. 오늘은 136번부터 고쳐야죠. 뭐 이런 문제는 사실 별건 없는데, 문제 잠깐 보면 다음 제시문의 그림에서 다음 같은 조건에 따라 4회 움직였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림으로 알맞는 것은, 이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보면 모든 문자는 상하좌우 빈칸이 존재하는 경우 빈칸으로 움직이는 거고, 문자가 이동하면 이동했던 문자가 있었던 것이 빈칸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문자 중에 알파벳은 가장 뒤에 오는 문자를 빈칸에 옮길 수 있고, 움직이는 문자는 바로 다음 문제에 움직일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규칙만 알면 이건 정리가 되죠. 얼마? 4회 이동해. 그거야. 그럼 일단 이 보면 여기서 이동할 수 있는 건 뭐니? 여기 요거 움직일 수 있는 요거 3개잖아. 저 4개잖아. 그 중에 가장 뒤에가 뭐야? H죠. 그렇지? 이건 뭐냐? H니까 D, G, F 약간 오늘 거슬려도 이해해. 삑 사이가 많이 날 거야. 목소리가 지금. 됐니? 요거 2회야. 그럼 2회는 또 뭐로 움직일 수 있냐? 움직일 수 있는 이거 못 움직이니까 이거 2개인데 당연히 D가 움직여가. 맞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거 D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G가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거 당연히 뭐니?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뒤에 있는 건 뭐야? 얘죠? 당연히 G, H, F, D, A, B, C, E가 되겠죠. 됐습니까? 요걸 찾아주면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 번호가 1, 2, 3, 4가 되겠는데 이건 1, 2, 3, 4가 돼서 이상해. 어쨌든 2번이 되겠죠. 이거 옛날에 이런 거 막 퍼즐 있었잖아. 어? 그 위치 잡는 거. 미니게임이나 그런 거. 그 수학 논문에 있어. 위치 잡는 요거 있잖아. 그거 연구한 거나 뭐 마방진 연구한 거나 이런 거 많이 나와. 마방진 아니? 대학생 학교 다닐 때 하는 거. 그 보통 많이 나오는 마방진은 3x3인데 4x4 엠바이온까지 마방진 풀이에 대한 것들이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수학 논문이야. 요건 그런 거야. 나도 대학교 때 일본의 교수가 가서 특강을 하는데 루빅 큐브 있지? 그거 해법에 대한 걸 설명을 한 거야. 진짜 못 알아듣겠다. 혼자 막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가르치는 거랑 학문적 지식이나 잘 그건 그렇고 준비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지식들이 있어야 되잖아. 공간 이동 좌표 뭐 이런 거. 어렵더라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137, 138이야. 이사는 범신상품 행사를 위해 본사에서 RC와 GC에 있는 백화점을 2주간 파견을 하려고 하는데, 파견 2주간 RC. 그래서 보면 파견 근무 일정은 당연히 뭐니? 7일 다네. 그러니까 뭐냐면 월수금. 월수금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보통 이렇게 쓰죠. 그 월수금은 RC, 월수금토는 맞죠? 월수금토는 RC고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화목 일은 GC야.
시간대도 정해져 있어.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월수금의 얘는 그 시간대를 다 쓰기도 그렇다. 그냥 일단 이렇게 보자. 요게 시간대가 깔끔하면 좋겠는데 별로 깔끔하진 않네. 그쵸? 어쨌든 그 시간대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군나라 사원은 IC에 상주하고 있어서 상주하고 있다. 신청일 사원은 GC에 상주하고 있다. 뭐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죠. 그 외의 사원들은 파견하는 것들이 이렇게 부회전까지 쭉 돼 있어요. 시간대가 결국 뭐 나올까? 배치하는 거 나오겠죠. 직원 배치하는 거. 근데 두 번째 넘겨보면 뭐 나오냐면 수당이 또 나와. 그럼 결국 뭐니? 금액 계산, 배치 두 가지를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럼 보면 일단 정리를 이거를 뒤로 쓰는 게 낫겠다. 이거 문제 찾아서 여기다 써놓고 시간대별로 보면 10시에서부터 13시 맞죠? 여기 시간대를 좀 봐서 정리를 잘 해줘야 돼. 13시 때부터 얼마? 16시. 그 다음에 16시에서부터 얼마? 20시까지 되겠어. 정리됐니? 그 다음에 써줘야지 뭐. 일단 첫 번째 화요일날 근무가 가능한 건 누구누구? 남하고 뭐야? 그치? 남모. 남은 언제니? 여기 화요일날. 그쵸? 그 다음 모는 여기 뭐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다 써줄 수밖에 없어. 정리를 그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 응? 시간대별로 정리를 정확히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긴 남모. 그 다음에 요걸 다 써주면 여기는 여기는 뭐야? 도. 맞죠? 도. 그 다음에 RC에 상주하는 직원은 구 사원도 있으니까 구. 정리됐니?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니? 구는 상주하고 있으니까 계속 가능할 것 같아요. 근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써줘.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찾아보면 뭐니? 목요일, 수요일은 그 다음에 얘는 구야. 구는 상주하니까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신. 그 다음에 모신. 그 다음에 금요일은 구. 그 다음에 토요일은 도. 그 다음에 일요일은 라. 그 다음에 신. 그쵸? 그럼 일단 봐봐. GC의 백화점에서 목요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목요일은 신하고 뭐가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이건 그대로 써줄 수밖에 없어. 이건 방법이 없는 문제야. 이 방법이야 그냥. 그렇죠? 이걸 깔끔하게 시간대별로 다 정리하기도 쉽지 않아서 찾으면서 해줘야 돼. 직원별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 138번을 보면 당연히 금액이겠죠. 라교신 사원이 이번 파견 근무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야, 몇 주 파견한다 그랬냐? 몇 주? 2주야. 그럼 따져보자. 라교신이야. 라교신은 요거하고 어디 있어? 여기하고 여기에 남모.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는 라. 요거밖에 없거든. 요렇게.
정리됐니? 나교시는 일요일 날 하고 요거야. 그렇죠? 그럼 일단 봐봐. 몇 시간 근무해? 3시간. 그러면 요거죠. 17,000원에 3시간.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일요일날 근무 역시 3시간인데 일요일날은 얼마냐? 휴일에는 10% 추가니까 일요일날 근무 시간이 얘가 오전이면 16,000원이야. 거기 10%가 올라가니까 얼마? 17,600원. 요거 3개. 요게 일주야. 요거의 2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별로 계산할 건 없어. 그렇죠? 계산할 건 없는데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요럴 때도 뭐 계산 이렇게 해줘. 17 곱하기 4를 해. 6을. 그럼 6이는 6에다 6, 7이 40이니까 얼마야? 102죠. 거기에 1.8. 얼마? 103 맞죠? 800 이렇게 되겠죠. 단위를 맞춰주면 됐습니까? 거기에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 요건 지금 뭐로 한 거지? 1,000원 단위로 한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따라 답이 얼마? 20만 7,600원.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됐죠? 쉽게 정리됐죠? 됐니? 이런 거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써주는 능력이 있는 건데 능력이 아니라 이건 빨리 쓰는 거야. 별로 고민하거나 새롭게 내일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어. 필요 없어. 이런 거는 사실은 요거는 어디에 가깝냐면 조직의 이해 뭐 이런 거에 가까운 문제인데 문제 해결에 포함돼서 내요. 이건 그냥 잘 읽어주면 돼. 139번 F회사에 근무하는 B사원은 10월에 3박 4일 홍콩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 B사원이 맡은 업무가 다한 것 같았을 때 B사원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이런 거야. 똑같죠? 근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문제를 저기 간혹가다 어떻게 준다고? 달력을 안 줘요. 그럼 달력을 빨리 그려야 돼. 알겠지? 일단 보면 한글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휴일이고 3박 4일 동안 휴가를 하는 거니까 12월 2일 날 뭐니? 사내 공모 관련 회의가 있어. 11월 6일 날은 요거 뭐 있어. 또 관련 기업 박람회 부스가 있고 10일 날은 저녁 회식이 있어. 그 다음에 15일 날은 외부 출장이 있어. 그래서 관련 기업 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면 휴일에 관련해서 담당한 직원은 2주 내에 하루를 결제 없이 휴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F사 일반적인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이렇게 써. 그러면 3박 4일로 갈 때 가장 빠른 날짜야. 요 날짜는 없죠. 요 첫 주 없죠. 두 번째 주에 있어요. 여기 맞습니까? 두 번째 주가 제일 빠를 테니까 그럼 10월 11일 이거야. 이거 문제 할 것도 없어. 이건 그냥 가장 빠른 거니까 첫째 주 없고 두 번째 주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140번 F사에 근무하는 B사원은 10월에 아니야 내가 이건 아까 139번이었고 140번 Y회사의 R사원은 회의실에 사용한 의자를 구매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의자 사용과 부서 간의 대화를 참고할 때 R사원이 결정할 의자로 알맞는 것은 일단 봅시다. 의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필요한 거 3인용 책상이 25개야. 그럼 몇 개 필요하니? 곱하기 3이니까 75개가 필요해. 75개가 필요하는데 의자가 15개가 남아있으니까 60개가 추가로 필요해지죠.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이 350만원 정도 그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자색이 뭐죠? 검은색인데 왜 그러죠? 동일한 브랜드로 색을 맞춰야 된다. 검은색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치? 이렇게 돼요. 정리됐죠? 그럼 검은색은 다 있어. 정리됐죠? 그 다음에 의자 조절
높은 달이 있으면 좋겠다. 요거야. 여기까지 정리됐죠?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뭐니? 금액을 맞춰보는 거지, 금액을. 60개니까 이거 얼마야? 420 안 되죠? 79개 안 되죠? 얘는 되죠? 됐습니까? 따라서 얘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DOW, TS129S 뭐야 이렇게 그런 걸로 구한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최소한 1분 내로는 다 풀어야 이건 1분 내로 풀어야 돼. 나 빨리 체크를 빨리 하고 정확히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돼. 예산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른데 이게 함정에서 그게 제일 빠르다는 기능이랑 조건 짜증 거. 아 근데 이거는 가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인데 사실은 예산에 맞추면 그치? 요거나 요거는 뭔데? 요거는 필수야. 검은색 60개. 요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치? 높이가 되는 게 되니까 해당이 되는 거지. 이해 갔습니까? 함정 문제 빠뜨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건 쏘아줘야지 어떡해. 낸 사람이 쏘으라고 한 건데. 주권 따져서 그 지우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실행하는 게 예산으로 하면 될까? 예산이 빠르긴 하지. 개수 보고 예산 보고 근데 요건 1분 이내인데 빨리 읽어야 돼. 왜? 어차피 문제에서 뭐니? 의자 결정하는 거니까 조건들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예산, 색깔, 개수 요걸 보고 정리하는 게 제일 빠르지. 오케이? 그 다음 141번 141번 지시는 품목별 가격과 칼로리 행사 정보를 고려하여 8,000원 이내의 간식을 구매하려고 한다. 이때 예산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열량이 낮은 조합을 고를 때 적절한 것은 생수는 0칼로리다 이런 얘기야. 이거 짜증나죠? 이해갔습니까? 일단 보면 고구마 피자 한 조각이야. 얼마? 고구마 피자 한 조각 5,300원이야. 거기에 디카페인 커피 2병이야. 3,000원이야. 8,300원이야. 얘는 필요 없죠. 왜? 8,000원 이내니까. 그냥 불고기 피자, 불고기 버거 하나 5,100원이야. 닥터페퍼 2캔. 얘도 해당사항 없어. 9,000원이 넘어가. 맞니? 그 다음에 핫도그 한 개, 그 다음에 치즈케이크 한 조각. 핫도그 한 개, 치즈케이크 한 조각. 8,000원이야. 근데 칼로리 따져야 돼. 그 다음에 디카페인 커피 3병. 4,500원에다가 치즈케이크 한 조각이야. 8,000원이야. 그쵸? 그냥 고구마 피자 한 조각에 닥터페퍼 한 캔이야. 얼마? 7,400원. 그러면 결국 뭐니? 칼로리가 가장 낮은 걸, 열량이 적은 거라고 했잖아. 칼로리 계산을 이 세 개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이미 아웃이야. 얘는 9,000원이 넘으니까 9,000원 이상이니까 아웃이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여기까지 정리됐니? 이럴 때는 어떻게 돼? 거꾸로 계산하면 돼. 왜? 이게 가장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구마 피자 한 조각 얼마? 330칼로리. 닥터페퍼 한 캔 485칼로리. 디카페인 커피 3병 330. 그 다음에 치즈케이크 240. 이건 벌써 500 넘어가. 됐죠? 그 다음에 핫도그 한 개 320. 치즈케이크 한 조각 560이 되니까 아니야. 얘가 답이 되겠지. 됐지? 또 풀면 돼. 정리됐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정리하는 과정만 정확히. 이런 것도 빨리 풀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142번, 143번. 규찬, 나래, 도윤, 리나, 민재는 각각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한다. 다음 자료를 보고 질문에 올바른 답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규찬, 나래, 도윤, 리나, 민재. 버스, 기본요금. 이게 항상 고민거리야. 야, 실제 봐. 너네 택시 같은 경우 요새 2kg가 2kg냐? 요새? 3kg 아니면 2kg 둘 중 하나인 거. 근데 요거 2kg까지 기본 요금. 근데 2kg 딱 되잖아, 올라가. 말띠 같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얘기한 거를 그냥 봐야 돼. 그래서 여기는 안 올라가는 걸로 치자. 이해 갔습니까? 안 올라가는 걸로 치는 거야. 그래서 답이 나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할 수 없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건데. 두 번째, 환승은 각기 다른 교통수단에 한해서 한 번이 가능해. 버스는 1km마다 정류장이 있겠고 평균 속력은 50km고 요건 55km고 지하철은 1.5마다 있고 택시는 어디서나 잡을 수 있고 평균 속력은 65야. 그러면 이 버스는 정차하는 시간이 4분. 그 다음에 이 지하철은 정차하는 시간이 3분. 너무 길어. 어쨌든 그래. 환승시 버스 지하철이 하는 경우에는 5분 환승시 2분 환승이 발생하고 환승 시간을 1분당 150원으로 처리한다. 자, 그럼 뭐 나오겠니 이거는? 비용하고 역시 시간 문제 나오겠죠. 이해 갔습니까? 비용 시간 문제야. 142번 봐봐. 규찬은 버스 택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며 버스 택시 규찬은 그 다음에 도윤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도윤은 지하철 그 다음에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보영이 있어. 이해가니?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는 보영이 뭐냐? 카풀을 해준대. 그래서 둘이 하면 자신이 출퇴근 시간에 드는 비용의 80%를 보영에게 주기로 했어. 규찬이 택시를 타는 거리는 2km야. 정리됐습니까? 됐죠? 그럼 규찬은 보자. 택시 2,000원이 2km야. 택시 2km 타면 3,000원. 맞죠? 택시 2km 타면 3,000원이야. 야, 버스는 몇 킬로 타? 규찬 11km니까 9km야. 9km니까 얼마? 1,300원. 그렇지? 1,300원이 들어가. 됐니? 그 다음에 얘는 환승을 해. 버스 지하철, 버스 택시, 없네. 그렇죠? 택시 버스가 없죠. 환승 시간이. 버스에 여기 있다. 버스 택시 오고 있으니까 바깥에도 상관없어. 환승 시간이 2분이죠. 2분이니까 얼마 들어가? 분당 150원이니까 300원 들어가. 정리됐죠? 그 다음에 도윤은 지하철이야. 지하철로 도윤은 몇 킬로니? 9킬로야. 그러면 1,100원에다가 100원만 추가되네. 그렇죠? 얼마? 1,200원이야. 정리됐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편도잖아. 곱하기 2가 들어가. 그거에 0.8. 얘도 곱하기 2에 0.8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규천이 얼마니? 저게 얼마야? 4,600원, 9,200원에 0.8, 20% 빼주면 아니 8, 9, 72, 2, 8이 16. 그치? 7,360원. 맞니? 7,360원이고 도윤이는 얼마야? 2,400원에 80%니까 2, 8, 26, 4, 8, 32 1,920원이야. 됐습니까? 요걸 주면 되죠. 정리됐죠? 너무 싸다. 너무 싸다. 어쨌든 그래. 그 다음에 143번. 기름값이 지금 얼만데? 뭐 문제는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지. 요새 휘발유는 리터당 1,700원 정도인데. 비싸다. 그렇지? 그러면 1리터에 암만 많이 가도 12kg밖에 못 가. 그렇잖아? 응. 옛날에 2,000원 넘는 식이 있었어. 한참 피크 때. 응. 근데 모르는 거는 팍팍 올리고 내리는 건 찔끔 내리고. 그거가 이제 그 정유회사들의 횡포라는 거지. 요금 올릴 땐 팍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 내리고. 이런 것도 국가가 통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하긴 해. 요율 고시해갖고 수입분에 대해서 하긴 하는데 조금 엄밀히 할 필요가 있지. 응. 근데 뭐 요새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주유소로 하면 엄청 돈을 번다고 했거든. 근데 요새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주유소도 경쟁이 세. 대한민국 주유소 중에 제일 비싼 데가 저 여의도에 있잖아. 거기는 자기 돈 안 내니까. 그러니까 주유소들 보면 그 법인카드 위주로 받는 데는 엄청 요금 비싸. 대신 서비스나 뭐 선물 같은 게 많긴 하지. 근데 이게 밀가루 통행세하고는 관련이 좀 있을까? 뭐? 이게 밀가루 통행세, 그러니까 CJ에서 하는 그러니까 밀가루 빵값이 비싼 이유가 그 CJ가 아니라 소프트 대기업이 밀가루에다가 통행세를 넣어서 안정하지. 나 모르는 얘기야 그건. 걔네가 선정하는 기법은 내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보통 화물차들 뭐 10톤짜리들은 뭐 100만 원씩 넣잖아 기름. 어마어마하게 넣잖아. 그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원, 50만 원. 어쨌든 봅시다. 143번이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나래와 버스로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나래는 지하철, 그쵸? 물론 보면서 해야 돼. 나래 몇 킬로니? 12km야. 그 다음에 지하철 나래 그 버스로 출퇴근하는 미나야. 버스야. 미나 몇 킬로? 7km. 그렇죠? 그 다음에 민재는 택시 지하철. 철인데 민재는 택시 2.5km 탄대. 그 다음에 지하철은 몇 킬로 타? 나머지 민재가 얼마였어? 11.5니까 9km를 타겠죠. 됐습니까? 이랬을 때 도착하는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얘네가 얼마냐면 7시 30분에 출발을 해요. 정리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답이 없더라고. 틀렸어. 봐봐. 첫 번째 봅시다. 규찬이 보자. 규찬이가 아니라 나래지. 내가 목이 이르니까 자꾸 네 신경이 쓰여갖고 지금
나래 일단 보자. 지하철로 얼마? 12km를 가요. 그럼 얼마니? 속도 돼 있죠? 55 곱하기 62 소요시간이야. 왜냐면 분으로 맞춰야 되잖아. 됐습니까? 그런데 맞죠? 그럼 나래는 몇 킬로? 12km를 가는데 지하철은 1.5km마다 여기 존재해요. 몇 개 존재하니? 몇 개? 8번째 내리잖아. 아, 그럼 7개죠. 그래서 이 문제가 틀린 것 같아요. 8번째 내리면 정차 시간 따질 수는 없죠. 맞습니까? 내리잖아. 탈 때 기다리는 시간은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 설명이 없으니까. 만약에 탈 때 기다렸다 그러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야. 얘는 아마 탈 때도 기다렸다 탄 걸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 기다렸는지가 중요해? 아니지. 이건 무조건 소요시간만 네트로 구해보는 거야. 타고 나서 소요시간. 내가 보면 이게 맞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리나는 얼마냐면 7kg야. 7kg에 얼마? 50 곱하기 60. 이거 왜 그런지 알죠? 단위를 분으로 맞추기 때문에. 저건 시속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버스 7km인데 정류장이 몇 개냐? 1km마다 있잖아. 그럼 몇 개 있니? 6개 있어요. 정리됐습니까? 그 다음에 민재는, 택시는 그 다음에 지하철은 그 다음에 뭐 있어? 여기 몇 개? 5개. 그 다음에 환승시간 있죠? 얼마? 2분. 그렇게 돼. 요거야.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이때 문제는 뭐냐면 7시 30분에 출발해서 두 번째로 오는 애야. 내가 보면 얘가 제일 빨라. 얘 숫자가 제일 적어. 맞죠? 계산해도 되겠지만 그럼 얘랑 얘의 비교야. 그럼 3, 7이 21, 4, 6이 24.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의 차이를 계산하는 건데 요게 좀 귀찮아요. 이건 3이잖아. 그치? 3분 차이 나죠? 그쵸? 3분 얘가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 차이를 봐봐. 얼마니? 요거 얼마 줄었니? 5가 줄었으면 거의 얼마야? 그렇지. 45%가 줄었고 얘가 얼마니? 10% 정도 줄었거든. 그럼 이 값에 대한 얘기는 60의 계산을 그렇게 해도 되고 정 안 되면 그냥 계산하세요. 이렇게. 그럼 이 얼마니? 144. 맞죠? 나누기 11이면 얼마야? 13 10? 13 13 정도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13 정도 되니까 얘는 얼마야? 13에다가 요거니까 얼마니? 3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이렇게 지워지면 요거 계산이 되게 쉽죠. 2 곱해주면 돼 그냥. 그럼 얼마가 돼? 8.4야. 그치? 그럼 얼마가 돼? 32 정도. 얘는 15에다가 더하기 2에다가 요것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11에다가 10이니까 얘가 얼마니? 108이잖아. 108이니까 9 정도 되겠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공 지워주고 요렇게 한 다음에 5로 약분해주면 정리되잖아. 이해가니? 근데 얘는 30이 안 돼요. 왜냐면 얘도 그거밖에 안 나올 거거든. 두 번째로 도착하는 건 얘야. 그럼 얘는 언제 도착해? 8시 2분에 도착해. 그러니까 요게 관건이 뭐냐면 역수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이해갔습니까? 근데 요게 맞는 계산이에요. 정됐죠?
왜냐면 도착하는 역인 정차할 때 내리니까 소요 시간에 포함되면 안 되고, 그냥 소요 시간이라는 대기 시간이 있다라는 거, 그 얘기가 있기 전에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네트로 소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이해갔니? 이거 마무리 해볼까? 5로 약분하면 5, 1은 5, 3, 15. 5, 5, 2, 25. 그럼 30이야. 30이면 얼마? 13분의 30이야. 그럼 얼마니? 2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108. 108에 요거니까 9지요. 11이야. 그치? 근데 소수점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 12가 돼. 그러니까 요건 19가 되는 거야. 항상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 이럴 때 소수점을 모두 버린다 하는데 여기서 끊으면 안 돼. 계산 결론에서 끊는 거야. 너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뭐 앞에 수리 계산에도 나오게 하는데 뭐 이런 거였어. 근데 문제에서 루트 2를 1.4로 계산한다. 요렇게 문제 줬어. 이때 얘를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요 내용은 이걸 근사값으로 유리값으로 유리수로 대입해 풀란 얘기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실제 수리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써요. 그럼 얘는 2-1이니까 1이 되죠. 그럼 얘는 얼마? 이렇게 돼요. 말때 이해 갔습니까? 이거랑 이거랑 답이 틀리죠. 요거는 원칙이야. 그러니까 무리수인데 무리수를 근사값으로 계산하자니 무리수를 근사값으로 계산할 때 반드시 유리화시켜서 대입해 푸는 게 정답이에요. 그건 원래 원칙이야. 이거 전혀 다른 값 나오잖아 지금 이거. 너네 생각해봐. 24 곱하기 얼마? 2.4잖아. 그럼 여기 소수점이 살아남죠? 그렇지? 그리고 요거 계산이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별건 없지. 뭐냐면 24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써져. 그럼 24는 우리가 12의 제곱은 144이잖아. 거기에 4 곱하면 돼. 이해가니? 144 하니까 4 곱하면 4, 1은 4, 4, 16. 왜 집중이 안 돼? 4, 1은 4, 5, 16, 7, 6. 그치? 그러니까 57.6이 된단 말이야. 60이라고 쓰면 틀려. 이건 실제 NIH나 예전에 수리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건 원칙이야. 계산의 원칙. 알겠죠? 그 다음에 요런 데도 여기서 소수점 끊고 소수점 끊으면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소수점을 끝까지 계산하지 않더라도 얘랑 계산했을 때 얘랑 했을 때 1이 올라가는 거야. 뒤에 소수점이. 그거 금방 판단되니까 그거를 그렇게 고쳐줘야 돼. 11이 아니라 12를 써줘서 얘는 19로 써줘야 된다. 이 내용 이해가죠? 요거 알아두세요. 왼쪽이 루트 2 마이너스 24이 10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푸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나온 적은 있었어요.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버린다 하면 대충 정리해놓고 마지막에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그것도 계산해놓고 100원이 하나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판단을 해야 돼. 알겠니? 그건 항상 절사한다 이럴 때, 반원이 만다 이럴 때는 이런 조건을 맞춰 푸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이거 풀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푸는 애들 많아. 이렇게 푸는 애들 많아. 그러면 틀린 답이야. 왜냐면 대입할, 근사값을 대입할 때는 정리한 식에 대입하는 게 원칙이야. 항상. 이해 갔죠? 자네도 이거 해본 적 있어? 우리가 옛날에 했었지. 이건 반드시야. 근데 이거 안 하고 있으면 까먹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건 약속이야. 그건 합의야, 합의. 알겠죠? 좀 쉬었다가 또 합시다. 오늘 3교시 때는 내가 프린트 수업 할 거예요. 프린트 줄 거예요. 음. 144번. 144번은 다음 면접 방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질 때 영어 면접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하고 마지막 영어 면접자의 대면 면접 종료 시간을 뭔지 몰라 지금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읽어봐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얘기를 보면 면접은 대면 면접하고 영어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대면 면접이 끝난 사람은 바로 영어 면접으로 가게 되는데 각각 그게 뭐냐면 대면도 15분 영어 면접도 15분 근데 곧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 가는 건데 각기 다른 면접장에서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5분이 소요돼. 그렇죠. 한 명의 면접이 대면 면접이 끝나면 그 다음에 대면 면접이 시작되고 영어 면접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9시 정각에 09시 정각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18시에 전부 종료가 돼요. 그런데 12시부터 점심시간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13시부터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되는 대면 면접을 마쳤으나 영어 면접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이후 점심시간 이후에 영어 면접으로 이동해야 된대. 이해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기는 대면 면접하고 영어 면접을 가는데 대면 면접은 여기에서 얼마? 9시 15분에 끝나. 되니? 이해갔니? 그럼 얘가 곧바로 가야 돼. 그럼 얼마부터 해야 돼? 9시 20분부터 해야지. 왜? 이동은 5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야 되니까 20분부터 시행을 하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면 면접을 하는 사람의 수는 몇 명? 1시간에 4명 하잖아. 그러니까 몇 시간이야? 3시간이잖아. 12명을 하게 돼.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 바로 직전에 끝난 애가 얼마? 11시 45분에 시작한 애 끝난 애가 이렇게 가요. 이해갔니? 근데 여기는 12시까지 있잖아. 생각해봐. 몇 명 할 수 있니? 12명이 다 갈 수가 없어. 일단 20분 차이가 나니까 2명이 빠져. 여기서는 10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죠? 정리됐죠? 그러면 면접이 다 끝나는 인원에 대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면접은 대면 면접하고 영어 면접이 다 끝나야 돼.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얘는 언제부터 면접을 하게 되냐면 13시 5분부터 면접을 해야 돼요. 그 지금 12명이 된 거야. 여기 5분부터 해갖고 여기 누가 와?
얘가 와서 13시 20분에 끝나고 그 다음에 13시 35분에 여기 두 명을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렇죠? 여기까지 12명이 끝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니? 13시 50분부터 영어 면접을 해야 돼. 이해 갔죠? 그럼 여기 얼마냐? 18시까지야. 그럼 보통 몇 명이 들어가니? 요거 14시서부터니까 4, 4, 16 16명이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정리됐죠? 여기 12명인데 12명에다가 더해줄 거야. 더해주면 그게 얼마인지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써놓고. 그럼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12명은 끝냈어. 5분에 와서 20분에 끝내고 20분에서 여기 35분에 끝냈어. 맞죠? 5분에 와서 그치? 20분에 끝냈고 그 다음에 20분에 끝난 다음에 곧바로 오겠죠. 두 명, 한 명이 더. 그래서 12명이 끝났고 13시 50분부터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 몇 명이니? 응? 15명. 명이 아니지. 14시 5분부터 했다고 쳐봐. 봐봐. 그럼 이렇게 될 거냐? 50분에 이제 오잖아. 그치? 그럼 얼마니? 14시 5분에 끝나고. 그쵸? 그 다음에 20분에 끝나고, 35분에 끝나고, 그 다음에 50분에 끝나고, 그 다음에 15시 5분에 끝나고, 20분, 35분, 50분. 그 다음에 16시에 똑같이 되겠고, 17시에 똑같이 되겠고, 그쵸? 17시 50분까지가 되네. 정리됐습니까? 그럼 얼마가 돼? 하나, 둘, 셋, 4, 4, 16. 그쵸? 35분부터 해야 되잖아요. 13시. 35분. 그러니까 오전 물량 다 쳐내면 아니 좀 물량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봐봐 다시 내가 이거 잘못 카운팅한 것 같아. 13시 오전 20분에 끝나고 35분에 끝나지. 그러니까 35분부터. 35분부터 여기까지 끝내겠죠. 그럼 얘가 몇 명이야? 지금 카운팅에서 17명이야. 근데 17명인데 이때 끝나지 않고 17시 50분에 끝나. 됐습니까? 그럼 17명이 더해지니까 29명을 할 거고, 그러면 17시 50분에 끝나니까 저기서 얘는 면접이 몇 시에 끝나? 어? 여기서 17명이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 17명. 그 17명이니까 여기 얼마니? 5, 4, 20이잖아. 거기서 3명을 빼줘야 되거든. 얼마? 15분.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17시 15분에 끝난 애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야.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29명. 29명에 17시 15분에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됐습니까? 정리됐죠? 좀 귀찮아. 요게 깔끔하면 좋은데 밀리는 경우, 밀리는 경우에는 요거를 잘 맞춰줘야지. 됐죠? 점심 먹고 뭐니 이동을 또 해야 되니까 여기서. 오케이? 요새 면접 몇 분씩 하냐? PT로 토론한다고. 몇 명씩 들어가 저 토론할 때. 그럼 PT는 준비 시간 5분, 저는 준비 시간 10분, 발표 5분,
진영당 어. PT 토론은 10명에서 들어가서 50분. 아유, 너무 많다. 그게 참 야, 근데 처음 PT 할 때만 이랬지. 막 목소리 안 나오고 떨리고 그러지. 또 한두 번 해봐야 돼. 그래야지 경험이 생겨. 그 PT 첫 번째로 제가 들어가고 9명씩 들어가면 20분, 한 30분 그거 앉아 있어요. 나도 예전에 이제 조그만 그룹 이렇게 애들 가르치고 하다가 재수종합반에 딱 처음 수업을 하는 날, 그때가 이제 재수생들하고 나하고 6살 차이밖에 안 났어. 그리고 재수 수업 처음 들어갔는데 준비 많이 했겠지, 당연히. 긴장하니까. 재학생 몇 명 듣고 수업하다가 재생들, 야, 저 수업에 맨 처음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긴장돼서. 조금 지나가니까 15분 지나가니까 첫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문제를 그냥 득작 풀었어. 긴장되니까 목소리 안 나오고 15분 되니까 이제 좀 맨 처음 편도를 이렇게 하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면접도 비슷할 거야. 요즘은 그냥 5분 주고 넘기고 바로 컸으니까. 매몰차. 그 다음 봅시다. 145번. D사원은 연회장 관리를 맡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연회장 예약이 잡혀 있을 때 새로운 연회장에 대한 예약 요청이 들어왔다. 다음 중 예약 가능한 날과 홀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으로 적당한 것은 이런 얘기야. 여기 날짜 써 있어. 요건 총 사용 시간이고 이렇게 연회장이 돼 있어. 시간당 비용이. 근데 동시간대는 50명만 투입할 수 있대.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라파엘 얼마니? 22명. 그 다음에 보티첼리 얼마? 20. 요건 되죠? 됐습니까? 여기 미켈란젤로하고 보티첼리는 안 돼요. 50명. 그쵸? 그러니까 예약 가능한 날짜를 보는 거고, 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후 1시간의 정비 시간 얼마? 3시간 플러스가 되겠대. 정리됐죠? 홀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09시부터 얼마? 22시까지야. 그 다음에 연말 송년회를 열기 위해서 홀을 빌리려고 하는데 금토 중에서 220명 빌려야 되고, 오후 16시부터 얼마? 22시까지 진행이 돼야 돼. 몇 시간? 6시간. 그럼 그거를 요 전에도 행사 진행이 여기 전에 1시간 반, 여기 전에 요건 뭐 뒤에는 상관없으니까, 그쵸?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약 가능한 날짜. 그러니까 뭐 6시간이니까 한 7시간 반 정도를 빌려야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예약 가능한 날짜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게 금토에. 일단 여기는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6시간이거든. 근데 금토에는 6시간이 되는 데가 없어. 맞죠? 문제가 잘못됐어. 6시간이 될 수 있는 거는 라파엘로밖에 없어. 근데 저거는 11월 요거니까 뭐니? 월요일이거든. 안 돼. 됐습니까? 답이 없어요. 여기 뭐가 빠졌냐면 요게 빠졌어. 보타첼리가 빠졌어. 이게 빠졌어. 보티첼리가. 그래서 이 보티첼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어차피 문제가 잘못된 거죠. 12월 15일 날 보티첼리에, 그렇죠?
보티첼리에 요거를 빌리게 될 거고, 금액은 보티첼리가 얼마니? 55만 원이니까 시간당 6시간이니까 330만 원. 이건데 문제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도저히 빌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잘못됐어. 원래 빌리게 되면 여기 앞에 들어가야 돼. 이해갔니? 그 16시부터 빌릴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전에 비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조금 문제 구성이 좀 어영부영이라 좀 그래요. 그 내용이 문제도 잘못됐고 이렇게 된 거야. 총 이동 시간도 잘못됐어. 원래 총 이동 시간을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기도 이게 아니라 대충 얼마? 17시 정도 이렇게 잡으면 18시 정도 이렇게 잡아주면 가능하죠. 왜냐면 앞에 1시간만 잡아먹어야 되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만들다가 잘못 만든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시겠죠? 요거는 어떻게 그렇게 억지로 풀 수밖에 없어요. 됐죠? 넘어갑시다. 나도 뭐 내가 푸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못 낸 문제가. 봅시다. 그 다음에 사원 K사원은 A서부터 G까지 이름이 붙어져 있는 서류를 처리하고 있다. A에서부터 G까지 몇 개? 7개. 서류에서 A와 G는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는 A와 G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B, D, E는 알파벳 순서로 처리되는 연속할 수 없어. B, D, E는 여기 빈칸들이 존재해. 뭐 몇 개 존재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존재해야 돼. 서류지가 처리된 다음에 F, G, F는 붙어야 돼. 이 서류는 반드시 B 서류와 이 서류는 B 서류하고 A가 처리된 이후에 처리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B, A, E가 되거나, 물론 중간에 비워도 돼. A, B, E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써주면 돼. C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무조건 마지막이야. 여기 C. 정리됐죠? 요거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라는 얘기야. 야, 근데 요건 원칙 우리가 지키자. 이건 서류잖아. 그래서 왼쪽 일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본 쪽에 왼쪽이 돼. 이해갔죠? 사람을 배열해. 왼쪽이면 저 표의 입장에서 사람의 왼쪽이 되는 거야. 이거 원칙을 지켜야 돼. 항상 그렇게 해. 사물일 때는 보는 입장, 알겠니? 사람일 때는 사람의 입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헷갈려서 풀면 안 된다. 요거야. 그럼 요거에 대한 조합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일단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2는 항상 뒤에 가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요거를, 요거 이제 여기 정리된 거야. 여기 정리된 거니까 어디다 쓰자. C는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정리됐죠. A, D는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일단 정리했을 때 제일 먼저 이럴 때는 잘 찍어 풀어봐야 돼. 뭐냐? B, D, 그쵸? B, D, E, 여긴 C니까. 그 다음에 GF는 반드시 붙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없고 GF가 이렇게 들어가. D. 이해갔니? 그럼 여기 A가 들어가. 하자 있어 없어? 하자 있어 없어? 문제 조건의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2를 여기다 넣냐 여기다 넣냐에 따라서 상황을 맞춰줘야 돼. 이해갔니? 최소한 얘는 뭐니? 5칸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2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는데 여기다 먼저 넣고 푸는 거고, GF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 요게 픽스가 돼버려 그냥. 그럼 일단 보면 답을 고르면 1번
서류 B는 첫 번째 처리된 경우 2는 다섯 번째 처리된다. 옳은 거야. 서류 B가 2는 몇 번째야? 여섯 번째 처리될 수 있죠. 그 다음 B가 첫 번째 처리된 경우 됐고 그다음에 D가 네 번째 처리된 경우 요거야. 요 경우에 끝.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요렇게 픽스해 놓고 요거를 정리해 보면 돼요. 그럼 2가 여기 들어가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다섯 칸이 필요하거든. 다섯 칸이 필요하면 B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데 GF를 붙여 집어넣을 데가 없어 그러면. 이해갔니? 따라서 요렇게밖에 픽스가 안 되죠. 요건 요런 정리를 해주면 쉬워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147번. 분명히 얘기했죠. 뭐라고? 사람은 보는 쪽이고, 그쵸? 사물은 보는 쪽이고, 사람은 사람 쪽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하는 거야. 그건 항상 그렇게 돼요. 회의를 위해서 총 8명의 사원이, 8명의 사람들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 야, 원형 테이블에 앉아. 전체 경우 몇 가지니? 이렇게 되겠지. 뭐니? 원순열. 근데 이런데 정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8명이 앉아. 전체 총 경우 몇 가지냐? 라고 하면 전체 8명을 배열했죠? 원형은 원형이기 때문에 순서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A, B가 앉았잖아? 근데 이 A, B가 한 칸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다른 경우야. 그래서 얘는 나누기 8의 다른 경우 두 가지 곱해줘야 돼. 이해 갔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의 테이블에 하나, 둘, 셋 이렇게 8명이 앉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해? 8팩토리얼 나누기 8하면 원순열이죠. 거기에 A, B, C, D가 한 칸 빌려가도 다른 경우야. 여기 앉을 때까지. 이 경우가 같은 경우고 여기까지는 다 다른 경우야. 몇 가지가 달라? 4가지가 곱하기 4. 이렇게 돼. 알겠니? 그러니까 원형 모양의 테이블에 앉히는 건데 항상 중요한 건 이런 거야. 뭐 그때 수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건 없고. 이해 갔습니까? 정리됐죠? 요건 알아두세요. 원순열의 변형 문제고 가끔가다 등장해요. 수리에서. 여긴 뭐 그런 얘기고 일단 요거 보면 8명이 앉는데 A 사원과 B 사원은 맞은편에 F 사원 A 사원하고 요건 맞은편이야. 여기 하나 둘 세 명 하나 둘 세 명 대칭 이른다고 치자. D 사원의 맞은편에는 C 사원이 앉지 않고 그렇죠? D 사원의 맞은편에 C 사원이 앉지 않고 B 사원과 C 사원 사이에는 E 사원이 앉아 있어. 그럼 우리 뭐니? B 사원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 C 사원이 있다고 치면 여기는 E 사원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D 사원의 맞은편에 그 맞은편은 대각선 맞은편이야. 여기에 뭐라고? C 사원이 앉지 않았기 때문에 D 사원은 요거야. 그럼 이제 GH가 남았죠. 마지막에 G 사원과 F 사원 사이에는 D 사원, 요게 G 사원이야. 나머지는 깍두기 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픽스가 됐죠. 이해갔니? 근데 사실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야, 이거 사실 이거 맞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항상 맞은편은 대각선 방향 맞은편 이렇게 좀 정의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상냥하지가 않죠. 굳이 이런 법칙을 마주본다고 하는 직사각형 테이블이나 그런 거. 근데 이거 원형은 좀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맞은편은 이렇게 대각선 쪽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가끔가다 왼편 오른편 나누기도 하거든. 왼편 오른편 나누기도 하니까 그때는 항상 사람의 입장에서 요거는 뭐 그냥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뒤바뀌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뒤바뀌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 내용에 그거 맞춰서 표현하면 돼. 그럼 1번 B사원의 맞은편에는 H사원이 앉아있다. 틀렸죠? A사원 옆에는 D사원이 앉아있다. 틀렸어요. G사원 맞은편에는 뭐가 돼? E사원이 맞죠? 이렇게 고른. 이 맞은편의 정의를 좀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출제한 사람이 자기 머릿속엔 이거였는데 실제 과학적인 이 문제의 형태는 아니야. 논리적으로 대각선 맞은편 이렇게 해야 돼. 알겠니? 근데 이것도 전문가가 내면 확실히 어렵게 낼 수 있고. 아, 그렇게 어렵게 넣네. 가장 헷갈리는 건 왼쪽 오른쪽 내는 거. 그럼 여기 무조건 그냥 이런 거지. A의 오른쪽에 누가 앉아있어? H죠. 그렇게 항상 그림 입장에서 내가 보는 입장은 사물, 사람 입장은 그림 입장, 그것만 정확히 지켜주면 돼요. 근데 그게 망할 놈은 틀린 답이 꼭 나와. 있어. 내가 보는 입장에서 답을 다 고르잖아. 그 답이 있어. 그게 틀려. 그럼 안 되죠. 그 다음에 148, 149. 다음 자료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라. 일단 이건데 항공편이 뭐냐면 인천 런던, 그렇죠? 인천 런던이고 됐어. 인천 런던이고 D 항공사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에 이렇게 돼 있고 출발 시간이 있겠고 통행료도 있겠고 자동차도 운행 정보가 있고 버스 공항철도도 있겠고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그럼 자동차로 보면 총 통행료가 왜냐하면 연비가 있기 때문에 총 통행 기간이 얼마니? 더해봐. 61.3 61.3km로 가는 거야. 그럼 문제 봅시다. 148번. 영국으로 출장 가는 지대리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출발 1시간 전까지 공항에 가려고 했을 때 이 공항이 언제라고? 출발 시간이니까 얼마? 17시 50분까지 가야 돼. 맞니? 18시 50분에 출발이니까 17시 50분까지 갈 때 회사에서 출발해야 하는 시간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얘기야. 전체 얼마? 61.3km야. 근데 자동차의 속도가 어떻게 돼 있어? 평균 속도가 70km니까 얼마니? 6분의 70, 70 곱하기 60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그럼 얼마냐면 7분의 6, 6이 36,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얼마? 5에다가 2 점 얼마니까 약 52죠? 52분 조금 더 걸려. 53분 걸린다고 치면 됐습니까? 53번 이렇게 세우면 얼마니? 언제? 16시 58분까지는 출발해야 되네. 사실 58분이면 안 돼. 57분이어야 돼. 맞습니까? 근데 답은 58분이 있으니까 원래는 16시 57분이 정답인데 없어. 그쵸? 이해갔습니까? 58. 이걸 너무 이 소점 끊어 이건 좀 애매하죠. 여기서 조금 밟았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지. 응? 이해갔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8분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건 헷갈리게 보게 되진 않아요. 응. 그 다음에 149번. G대리는 공항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 외에 다른 대중수단을 이용해서 차이를 비교해서 더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을 선택하여 공항을 왕복하려고 한다. 왕복? 밑줄 가야 되겠죠? 왕복? 자동차를 가져보면 공항에 3일 주차. 이거 뭐냐면 왕복 밑줄 긋고 3일 주차 3일 주차
3회 주차면 얼마니? 33,000원. 왕복 요거야.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나머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있잖아. 얼마가 걸릴 것인가 이 얘기거든.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자동차로 했어. 연비가 72.4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전체가 61.3에 12.4야. 이러면 리터가 나온다. 맞습니까? 리터가 나와요. 거기에 리터당 가격이 1,498원이야. 뭐 이래.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단위가 원이 나와요. 그럼 얘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정리됐죠? 야, 이거 좀 짜증나는 문제인데 약분이 안 돼. 망할 놈게. 약분이 안 돼.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얘가 5를 하면 5일은 5, 2, 5, 3, 15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얼마? 약 5가 돼요. 약 5. 그 다음에 얘를 곱하게 되면 이거 1,500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럼 얼마니? 7,500원이야. 그치? 맞습니까? 7,500원에 요거 곱하기 2면 얼마? 15,000원보다 좀 낮지. 그렇지. 그럼 14,000 여기 뒤에서 요거 빼니까 14,000 얼마가 돼? 14,8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얼마가 더 들어가? 33,000원이 더 들어갔죠. 톨비가 들어가. 33,000원이 들어갈 거고 톨비가 얼마니? 톨비가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얼마? 13,200원.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61,000원 정도 돼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이 얘기야. 그럼 봐봐. 근데 이 문제도 좀 어설픈 게 자동차 거리하고 버스, 지하철 거리가 같니? 아니지. 버스는 같을 수도 있어. 지하철은 다르단 말이야. 그 조건이 없어. 그래서 이건 조건이 잘못된 건데 거리는 같은 61.3km를 간다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밖에 못 풀죠. 아니면 제껴야 되니까. 그러면 공항버스 61.3이야. 공항버스 시간이 얼마 걸려? 55 정도는 알아주니까 60에다 55 정도니까 얼마니? 한 61분? 그 정도 걸리겠죠? 61분 정도 걸려요. 61분. 그 다음에 요금이 얼마야? 버스는 15,000원이잖아. 맞습니까? 근데 얘는 얼마 걸렸지? 아까 이거? 안 구했구나. 쉿. 아까 52분 여기 구해놨구나. 그치? 52분 걸려 얘는. 52분 걸려. 그럼 몇 분 차이야? 9분 차이야. 그걸 1,500원을 곱해줘. 1,500원. 왜? 1,500원으로 보상한다 그랬으니까. 거기에다가 더하기 얼마? 버스 요금 15,000원. 그럼 얘가 얼마니? 곱하기 2를 해야지. 그렇죠? 그럼 28,500원을 곱하기 2니까 57,000원 정도. 이게 버스야. 지하철은 얼마냐면 공항 철도죠. 철도. 속도가 느려. 한 10% 정도 느리거든.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66분 정도 걸리고 대략만 구해보자. 대충.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14분 차이야. 그러니까 14에다가 1,500원에다가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 4,500원이야. 거기에 왕복이거든. 이해 갔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니? 14 곱하면 얼마? 25,500원 곱하기 2니까 51,000원 정도. 그럼 가장 저렴한 게 뭐니? 철도죠? 그쵸? 철도예요. 근데 이거는 이걸 활용하는 거니까, 그쵸? 좀 선지를 참 잘못 줬다. 이건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겠주네. 그리고 왜 안 나눠 떨어져? 이거는 좀 그래. 이런 거 정리하는 것도 좀 쉽진 않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좀 그래요. 불확실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용상으로는 요렇게밖에 못 푸는 문제라 철도가 제일 낫다 이 얘기죠. 철도 거리는 나 이거는 같다라고 쳐도 거리가 철도는 아니라고 보여. 그렇죠? 이해 갔죠? 그리고 정보가 없어.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없어서 애매한 문제지만 시간 남으면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설정을. 아셨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150번. 뜬금없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문제 봅시다. 다음 표와 같이 쌀의 공급량과 수요량과 그리고 지점 간의 수송 비용을 주고 공급지에서 수송지에 필요한 만큼 쌀을 순서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최소 수송 비용을 구하면 이런 얘기야. 그럼 일단은 최소 수송 비용이니까 요거 제외, 이거 제끼고 이거 제낄 것 같아요. 왜? 요게 가장 비용이니까 가장 많이 들거든. 여기까지 정리됐어? 그 다음에 요게 40톤이야. 그러면 가장 큰 것만 지금 우리가 지웠다. 40톤인데 여기 필요한 게 이건 톤당 수송 비용이거든.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씌워지니까 여기서 얼마 가고 여기서 얼마 가고 나눠갈 수도 있단 말이야.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게 120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뭐냐면 여기도 문제가 좀 그래요. 참 분해를 잘해줘야 되는데 일단 D를 보면 이게 3위로 제일 싸잖아. 그쵸? 그래서 요게 25거든. 그럼 얘는 25를 여기다 몰빵을 해줘야 돼. 제일 싸잖아. 그럼 얼마니? 75지요. 맞지? 이해갔습니까? 요게 75잖아. 75니까 요거 얼마 남니? 45가 남죠. 맞아? 다시. 75는 금액. 이거 금액이지. 요거 25니까 95가 남죠. 95가 남으니까 여기서 이걸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해갔니? 지금 금액은 구하니까 어차피 곱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40을 썼다 그러면 이걸 안 쓸 거거든. 그 다음에 45에다 여기는 얼마가 돼? 55를 썼다 그러면 맞아 떨어져. 요거는 해결이 돼. 이해갔니? 요거 다 끝났고 요거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요거거든. 70톤 요거야. 그럼 여기가 수송비용이 싸니까 요거를 70을 줘보는 거야. 요거 안 쓰고. 그럼 끝났어. 근데 이게 100톤이 필요하니까 여기 30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죠? 하자 없죠?
그럼 이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니? 200에다가 220에다가 280에다가 150에다가 얼마? 75. 요걸 구하라는 얘기지. 빵 2. 그쵸? 2가 올라가니까 8에다가 9. 이렇게 했죠? 92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밖에 못 풀어요. 왜? 이건 변수 4개짜리예요. 이 A, B, C, D의 변수를 이걸 또 나눠줄 수 있냐도 문제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이게 일단은 픽스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이게 25밖에 안 되니까 95톤이 남으면 이거를 95를 맞춰주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거든. 왜? 여기 적으니까. 그거 픽스되고 여기도 요거를 몰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 70, 30이기 때문에 그쵸? 그걸 나눠서 정리해서 푸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멋있게 정상적인 풀이를 쓰면 너무 어려워요. 가지고 이건 정상적인 풀이를 풀면 낼 수 없는 문제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는 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이해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를 조금 나눠주면 이게 너무 비싸거든. 야, 여기 7이니까 요거 나눠주면 너무 비싸거든. 요거를 약간 분해하라는 방법은 있는데 조금 이걸 멋있게 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셨습니까? 요거는 그냥 찍어서 푸는 이 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외에는 별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피둘령 핵심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면 끝난 거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이 보충 교재를 풀어보는 시간을 줄게요. 그래서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셨죠? 일단 봅시다. 다음 문제 유형 3가지, 발생형, 탐색형 요건데, 요거 사실 뭐 이거 설명하려고 낸 건 아니고 요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 발생형이 있겠고 탐색형이 있겠고 설정형이 있어요. 근데 얘는 시간 관계를 보면 과거고 얘는 현재고 그 다음에 이건 미래의 개념이야.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현재고 미래의 개념이 약간 애매한 경우는 있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이걸 내일 다음 주에 처리하려고 해. 이런 탐색이에요. 근데 다음 분기 내년도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고, 요거는 보통 보이는 문제라고 그래. 얘는 찾는 문제. 얘는 미래의 문제. 이렇게 되면 되겠고, 요거는 이탈, 미달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목표치에 미달되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탈은 뭐 퇴직자가 많다 뭐 이런 거. 알겠니? 불량률이 높다 이런 거는 다 과거 문제야.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개선하거나 강화하거나, 그쵸? 잠재 돼 있는 문제거나 예측 문제를 얘기해요. 그 예측도 미래가 아니에요. 알겠니?
미래는 개발, 달성,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기억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관계없이 미래지향적으로, 그럼 기억은 뭐죠? 설정형이죠. 현재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는 건 탐색형이고, 우리가 직면하여 걱정하고 해결해야 될 고민할 문제, 이건 뭐죠? 발생형이죠. 이미 벌어진 거니까.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구분을 합시다.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를 위한 요소가 아닌 건데, 논리적 사고는 뭐냐면 첫 번째, 생각하는 습관. 요거보다 먼저 따져보자. 우리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창의적은 답이 여러 개야.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분석적은 유일하진 않지만 답이 극소수로 적겠죠. 그치? 요건 주관성, 요건 객관성,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와. 문제 해결에 대한 요건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적 사고 한번 얘기해봐. 네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 사고. 또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뭐니? 논리적 사고, 전략적 사고, 분석적이 또 나오긴 해요. 분석적 사고. 그 다음 뭐가 있었냐면 발상의 전환. 그 다음에 내외부 가치 활용. 요게 기본적 사고야. 됐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알면 돼.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논리적으로 하는 거고. 전략적 사고만 조금 내용을 알아듣는데, 전략적 사고는 뭐라고? 문제 현상이 아니라 상위 시스템이나 다른 문제와 연관.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문제와 연관적 생각하는 거. 요게 시험에 자주 나왔어. 전략적 사고가. 알겠니? 그 다음에 분석적 사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논리적 사고는 뭐냐, 이렇게 준 거야. 논리적 사고를 위한 요소는 생각하는 습관. 또 뭐 있죠? 상대 논리의 구조. 또 뭐 있을까? 구체적 사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설득. 요 카테고리야. 그러니까 이 사고에 대한 용어가 나오면 요걸 필기한 거를 그냥 머릿속에 몇 번 반복해보고 기억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논리적 사고를 위한 게 필요한 건 뭐냐? 생각하는 습관 맞죠? 이해와 설득 맞아요. 구체적 사고 맞고 상대의 논리 구조 맞죠? 얘는 아니죠. 추상적인 사고로 해서는 안 되죠. 추상적인 사고는 원래 문제 자체가 없어요. NC에서.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항상 요 틀을 지켜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외워두는 게 좋아. 꼭 외우지 않고 써놓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면 그냥 구조가 잡혀. 됐죠? 그 다음에 3번. 어떤 고등학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의 부정. 지난번에 했죠? 뭐니? 얘는 대전제야.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대전제고, 어떤은 부정하면 서로 뭐가 되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돼요.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 이게 결국 뭐냐면 어떤 고등학생은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 참이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등학생이 있으니까. 이거의 부정은 거짓이어야 돼. 그럼 뭐라고? 모든 고등학생은 대학에 진학한다. 됐습니까? 그럼 그거를 똑같은 명제가 뭐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등학생은 없다. 이거야. 이게 F죠.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죠? 항상 구조를 정확히 하세요. 물론 어떤과 모든이 용어가 달라질 수 있어. 뭐냐면 어떤이 어떤 무엇에 대해서라도 하면 모든인 거야. 맞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 표현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명리학에서 했지만 요건 정확히 정리를 해주면 항상 참을 부정하면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정리를 정확히 해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요거는 꼭 거의 암기사항이다시피 기억해두면 좋아요. 항상 틀을 좀 맞춰서 정리해주면 좋겠다. 조금 온라인 수업도 있어서 좀 필기하는 시간을 좀 놔두려고 조금 이따 지울게. 4번 문제 봅시다. 갑을병정. 갑을병정 4명이 반환점을 돌아서 결실점에 이르는 마라톤 경주를 하였다. 경주는 가나다에 같이 전개되었을 때 반환점을 돈 이후 결승점까지의 4명의 순위가 변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에 옳은 것을 고르면 첫 번째, 갑은 을보다 늦게 반환점을 돌았어. 그럼 뭐니? 을갑이야. 갑은 병보다 앞서 반환점을 돌았어. 그럼 여기 병이 들어가. 정이 반환점을 돈 후 곧바로 병이 반환점을 돌았어. 그럼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됐습니까? 그 반환점을 돈고 나서의 순위는 을갑정병이야.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뭐냐? 병이 최하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병이 최하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 거죠. 이해갔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5번. 다음 표는 A서부터 F로만 구성되어 있는 각반 학생의 1대1 채팅 참여 현황을 나타내 표시한 자료이다. 보기의 설명에서 표에 근거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요게 우리 뭐냐면 관계 연결표 또는 그림이에요. 보통 우리가 관계 연결은 요렇게 많이 써요. 요렇게 주고 얘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는 B랑 관계가 있고 A는 E랑 관계가 있고 요렇게 써주고 B는 A랑 관계가 있고 그렇죠. B는 또 C랑 관계가 있고 B는 또 E랑 관계가 있고 또 F랑 관계가 있어. 그럼 이렇게 써줘. 그 다음에 C는
여기 관계가 없고, 그렇죠. C는 B랑 관계가 있고, 대칭이니까 관계는 대칭이니까 또 C는 뭐니? D랑 관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E랑은 관계가 없고, F랑 관계가 돼 있어. D는 C하고 E하고 관계가 돼 있어. E는 A와 B, A, B, D, A, B, D 이렇게 돼 있어. F는 B하고 C랑 돼 있어. 보통 이렇게 줘요. 관계 연결 그래프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정리됐죠? 관계 연결 중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 표를 줄여준 게 얘야. 그럴 땐 저렇게 써요. 이해 갔습니까? 줄여준 게 얘야.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할했어? 그렇지. 헷갈리면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데 문제 내용 읽어보고 하죠. 문제 내용은 A부터 F로 구성된 이 1대1 채팅방이고 채팅을 하면 요거야. 우리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는 몇 명? 6명이 채팅할 수 있는 전체의 경우 수는 요거죠. 그럼 얘는 뭐니? 그래서 15가지. 정리됐습니까? 15가지가. 그 중에 얘네가 연결되는 게 몇 개냐? 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 여기서는 그냥 이거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대칭성으로 똑같은 건 없애는 게 좁혀고. 이해갔습니까? 대칭성이 있을 때 이렇게 준 건 요거. 주로 요런 관계 연결은 대칭을 이룬다고 했지만 도로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비대칭이 되기도 해요. 이해가셨죠? 도로망 같은 건 비대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리 정확히 하고.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A는 B랑 돼 있고 A는 E랑 돼 있고 B는 A랑 이미 돼 있고 B는 C랑 돼 있고 E랑 돼 있고 F랑 돼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이때 이제 요 하나의 명수들은 뭐니? 관계의 중심 또는 연결의 중심이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심도가 가장 큰 게 뭐냐? 뭐니? B예요. B 하나, 둘, 셋, 4명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갔니? 요거는 우리가 요 표상에서 어떻게 한 거죠? B 요거 4명. 아, 가장 크구나. 요 표상에서도 똑같이 요렇게 되는데 이건 비대칭으로 하나 줄여졌기 때문에 요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표가 조금 보기 편해요. 그럼 저렇게 그려가지고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저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지.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관계 연결 그래프는 가끔가다 등장하는 문제니까. 그럼 뭐 봅시다. 참여하고 있는 1대1 채팅 방수가 가장 많은 학생은 B다. 맞죠? 됐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거 우리 뭐니?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중심도라고 할 때 중심도가 가장 큰 학생은 B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A와 C가 서로 1대1 방에 참여하고는 있지 않지만 A와 C는 아니지만 A와 B, B와 C는 참여하고 있다. 맞아요. 갑반 학생 전체에 가능한 1대1 채팅방 수 대비 15개 대비 현재 채팅방 얼마? 15분의 8이거든. 맞습니까? 15분의 8은 50% 이상이다. 맞죠? 50% 이상이다. 관계 연결 그래프는 요런 식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되면 그림을 그리는 게 편하고 이걸 공부한 사람들이면 이미 이 내용 아니까 직접 생각하게 풀어도 되긴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뭐 추가로 한 명이 더 들어와서 누구랑 관계 1대1 채팅을 한다. 그럼 조건이 또 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하는 얘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 봅시다. 이씨, 문제를 더 뽑아올 걸. 내가 왜 이렇게 조금 뽑았냐면 오늘 그 진도 나가는 게 조금 더 걸릴 줄 알았거든. 예상보다 빨리 끝나서 좀 문제량이 적네. 6번 봅시다. 다음 두 자료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어업 종사자. 다음 한 자료죠. 합쳐놓은 거예요. 평균 임금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지은 물음에 답하시오. 단위는 10,000원이야. 연령대별, 혼인 상태별 이거야. 그럼 일단 6번. 위 자료의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이런 얘기야. 첫 번째, 2019년 외국인 남성의 임금이 가장 많은 연령대. 2019년 외국인 남성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언제? 40대이다. 맞죠? 보였어. 1번. 2번. 2019년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보다 적다. 여성이 더 적은 거 봐봐. 다 필기해 보면 되겠지? 적고 쭉 높은 데가 없죠? 맞아요. 3번. 미혼이 아닌 남성 임금은 2019년에 2020년에 갖다 지금 미혼이 아닌 요거죠. 증가했고, 그쵸? 남성 임금은, 그쵸? 그 다음 요거 증가했어요. 정리됐죠? 이해 갔습니까? 또 외국인도 증가했어요. 그럼 맞는 거죠. 정리됐죠? 4번. 50대 이상의 내국인 남성 임금은 요럴 때 조심해. 50대 이상은 전부 요걸 합쳐야 되는 거야. 50대 이상의 내국인 남성 임금은 2019년에서 2020년을 가면 증가했다. 증가. 뭐니? 감소. 됐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019년 외국인의 경우 미혼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임금이 더 높다. 맞죠? 맞죠. 이렇게 돼요. 이건 정리를 이런 순서로만 해주면 되는 거라 큰 문제는 없어. 7번. 해석 안에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적은 것은 2020년 내국인의 여성 임금은 그쵸? 가장 높은 게 요거야. 70대 이상이 가장 높고 요거야. 그 다음에 뭐가 두 번째로 나타. 이럴 때 내국인들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질 같은 게 얘고 두 번째 같은 게 얘예요. 몇 대? 50대. 그쵸? 요거. 그 다음에 임금의 차이는 여기서 그거 빼면 돼. 근데 임금의 차이가 뭐야? 가장 나은 거 요걸 빼줘야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얼마? 42.7 이렇게 되겠죠. 정리됐습니까? 요거 빼면 안 돼. 그치? 요거 빼면 안 돼. 요거 빼면 큰일 나네. 정확히 정리하는 조건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에이, 두 문제 더 뽑아올 걸. 다음은 2월 아파트별 부과된 각 세대 평균 전기료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K 아파트 단지서부터 T 아파트 단지 5개 단지가 있는데 기본 전기료들이 돼 있고 공동 전기료가 있겠고 세대 사용 전기료가 있겠고 뭐니가 평균이야. 근데 세대 사용 전기료가 있어. 이것도 평균이야.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거. 얘와 얘의 산술 평균이
얘가 아니죠.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더 많을까? 포지션이 더 많지. 여기에 더 가깝잖아. 그렇죠? 30평이 더 많은 거야.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직접 미리 구하진 않을 거고. 일단 첫 번째 1번 전체 관리비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T다. 몰라요. 이 관리비는 안 나왔어. 전기료만 나왔기 때문에 몰라요. 이해 갔습니까? 2번 K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230세대라 그러면 23평형 세대에서는 30평 세대의 2배일 수가 있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2번은 요거예요. 정리됐습니까? 그럼 요거의 차이가 얼마냐? 5,200 정도 보면 돼. 그냥 요거의 차이는 얼마냐? 1,800 정도 보면 돼. 그럼 요건 필요 없거든. 맞습니까? 30평형의 세대수, 요게 30평형의 세대수고 요게 23평형의 세대수 비율이거든. 틀렸죠. 반대가 돼버렸어. 그리고 2배일 수는 아니죠. 뭐니? 2배보다 훨씬 많죠. 이해 갔습니까? 정리를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물론 오리지널은 이렇게 돼. 23평 때 요게 X, 30평형 요게 Y라 그러면 X 더하기 Y는 230이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냐? 23평이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럼 X와 Y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됐다 그래도 이렇게 안 풀어요. 값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이해 갔습니까? 값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정리됐죠? 그 다음에 2배일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정리됐습니까? 뭐 2배 이상이다. 2배 미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이건 어쨌든 요풀인데 이거는 값을 구할 때만 쓰는 거라 별로 딱 구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저 23번에 바로 쓰인 저 식대로 대충 대입해서 답을 도출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비율만 대충 맞추면 돼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3번. D 아파트의 경우 23평의 세대수가 30. 이거는 그냥 끝났어. D 아파트이건 D 아파트 뭐니? 23평 30평이면 23평이 17,623이고 30평이 얼마? 11,325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냐면 전체 평균이 18,439야. 그럼 요거 차이가 얼마니? 800 정도 차이나. 800 얘는 얼마냐면 880 정도. 맞습니까? 그러면 요건 항상 반대편이거든. 그럼 뭐가 더 많아? 23평이 더 많은 거야. 맞죠? 23평이 더 많아. 정확히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기껏해도 다 820밖에 안 돼요. 요거 880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23평이 많아요. 얼마 많은지 따질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뭐 정확히 여기서 물어본 게 그게 아니니까 요런 계산들을 해줄 수가 있겠지?
정리됐죠? 그 다음에 4번도 봅시다. 4번은 H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기본 전기료, 공동 전기료, 세대 사용 전기료 모두 두 번째로 많이 보였다. 기본 전기료는 가장 높은 게 T, 그 다음에 H 두 번째 맞죠? 공동 전기료도 T 두 번째, H 맞아. 근데 세대 사용 평균 전기료는 T가 1이고 2는 S아파트야. 이해 갔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아파트 단지 세대수를 모르기 때문에 부과된 금액을 몰라요. 총 금액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S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 세대수는 230세대 이상이다. 알 수가 없어요. 주어진 조건으로는. 됐습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정리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에 많이 나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니? 전체 평균이 있고 남자 평균, 여자 평균. 임금일 수도 있고 취업률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남녀 인원수 구분하는 거 나오죠? 그런 얘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꾸로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 줬어. 이렇게 되면 만약에 문제에서 23평의 세대수가 뭐 200세대라고 치고 220세대라고 치고 30평의 세대수가 얼마? 뭐 150세대였다고 치면 우리가 요거의 평균은 물어볼 수 있잖아. 오리지널식은 어떻게 돼? 220 곱하기 12320 더하기 150 곱하기 15430 나누기 얼마? 370세대. 이렇게 계산하면 평균이 나오죠. 근데 실제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 안 하죠.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해. 요거 15, 요거 22. 그럼 요거 계산하면 12320에다가 얼마? 37분의 15에 요거와 요거의 차이 얼마니? 3000 얼마? 110 요거죠.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요럴 때 이제 우리가 계산 줄이는 방법은 그냥 요거를 6 정도로 봐. 36으로. 그러면 얘는 3이 약분데 얼마? 3, 5, 15. 그 다음 3이 약분되면 12 되죠. 정리됐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줄였기 때문에 이 값은 조금 커졌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써도 돼? 조금 더 줄여 써도 돼요, 얘를. 왜? 약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요거 합이 얼마니? 요거니까 요걸 좀 줄여서 3, 1, 0, 8 요렇게 써. 왜? 3으로 약분하려고.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12320에다가 더하기 4분의 5, 1, 8,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얼마니? 1000 그쵸? 그 다음에 2, 1, 3, 9, 5 이렇게 되거든. 이거 따라서 1295원을 더하게 되니까 결국 평균은 13,000 얼마? 615원 정도가 된다고 보면 돼요.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해서 복잡하게 하느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해요. 됐죠?
항상 반대편이란 거 잊지 마세요. 반대편. 요거는 비례식의 원칙이니까 그걸 지켜서 정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딱 두 문제가 부족했네. 내가 아까 너무 문제를 많이 빨리 풀었나? 내 예상하고 너무 안 맞았어.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니까 다음 주는 아니죠. 그 다음 주에 수업할 때는 세교재를 받게 될 거예요. 세교재로 한 번 더 정리할 거니까.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 수고했어. 그거 좀 꺼줘.